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탄핵보다 하야를 해야 된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박 대통령이 탄핵 전에 하야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정치적인 해법을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탄핵을 찬성하면서 옛날 새누리당과 분리된 게 바로 바른정당인데 이제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보다도 바른정당의 입장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는 얘기들이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왜 질서 있는 퇴진을 이건 그 과거에 나왔던 거죠. 4월 퇴진, 6월 대선 다시 나왔었는데 이제 비슷한 주장을 거기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에서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 상황인데 더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예.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하야를 하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특검 연장이 무산된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2말 3초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돌기도 하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그대로 가져가는 동시에 사법 처리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탄핵 심판은 이미 막바지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야권에서 이런 이른바 이제 정치적 해법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나오고 논란이 일자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할지라도 사법 절차는 반드시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하고 자, 판결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는 걸 막자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법률권이 이런 바람이 있든 없든 이와 상관없이 청와대에서는 자진 사퇴 같은 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 오늘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자,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주장 이미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탄핵 이야기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는데 예.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설사 5천만 국민이 내려오라고 할지라도 박 대통령은 절대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청와대 앞에서 모여서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늘 청와대에서 혹시 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자진 하야 얘기는 뭐 한 적이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그 사람은 아니고 뭐 익명을 통해서 검토한 바는 없다라는 식의 입장들이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은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했는데요. 벌써 4명째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교체당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좀 들어보시죠. 지금 경제가 좀 일만하고 그러면 뭐 정권 서로 돌아가면서 해봐야죠.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해봐야 될 때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지금 당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당의 비대위원장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될까요? 뭐 선의로, 뭐 선한 의지로 바라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선의가 나오니까. 예. 하지만 알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뭐 비록 이름을 바꿨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비슷한 주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당시에 친박계 핵심이었죠. 홍문정 의원이 박 대통령 이후에도 최소 10년은 더 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인 적이 있었는데 예. 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발언을 들었을 최순실 씨 어떤 생각을 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우병우를 흔든 질문.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우병우 전 수석 특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또 이렇게 기자를 노려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였죠. 11월에 검찰에 출석할 당시에도 기자 질문하는 기자를 저렇게 쳐다봐서 구설에 올랐는데 본인은 저기 노려봤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쳐다본 건데.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해서 예, 정확히 예.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유독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태도 논란이 일고 하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해서도 태도를 지적을 받았었는데 예.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적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쳐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예.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좀 뭐 하여간 유명한 장면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되게 이제 그 특검에 출석하면 언론 질문에 좀 그냥 대답 안 하고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무슨 질문을 받았길래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까? 한 기자가 자, 구속이 되면은 이번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 아, 예.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싸늘한 표정으로 쳐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긴 뭐 저 질문 받으면 뭐라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